제가 댓글 퀴즈를 종종 내는 편인데요. 정답 맞히셨어요? 라는 답글도 잘 달아드리거든요. 여러분, 정답 맞히셨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히다가 도대체 영어로 뭐지? 순간 머리가 하얘지죠. 이게 영어식 사고를 몰라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한국식 사고에서는 동사를 중점적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마치다 여기에 꽂혀서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 라고 길을 잃게 되죠. 그런데 영어식 사고에서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명사가 뭔지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힌 너라는 명사, 그리고 올바른 정답이라는 명사, 이거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 누가 정답을 맞췄죠? You, 너가 맞췄죠. 이걸 주어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명사 the right answer, 이거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때 중간에 아주 쉬운 동사가 들어가요. 원어민들은 쉬운 동사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마치다라는 특별한 동사가 없어요. 그냥 이 주어라는 명사가 올바른 이 정답을 얻었다, 그게 생겼다란 뜻으로 You got the right answer, 이게 정답 맞히셨어요 이거예요. You got the right answer.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에 맞는 명사 두 개를 말하고 중간에 쉬운 동사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동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쉬운 동사 7개를 익혀야지 내가 일상에서 하는 웬만한 표현들 다 할 수 있는데요. 그 7개가 get, have, take, do, make, go, be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 기본 동사 표현들 순서대로 같이 정복해봐요. 먼저 우리가 오늘 같이 배워볼 부분은 기본 동사 get의 거의 모든 표현을 제가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은 get 동사부터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왜냐면 원어민들이 가장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상에서 거의 모든 표현을 다 다루기 때문에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제 책에 다 담겨 있어요. 이 get은 나에게, 주어가 I라면 나에게 생긴 모든 것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게 소녀시대 여러분 그룹 알죠? 노래 제목이자 가사예요. 제가 노래도 이거 넣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get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히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이게 I got a boy라는 노래 제목인데 무슨 뜻일까요? I got a boy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이게 노래 제목이 I got a boy고 노래 가사에서도 뭐 I got a boy 멋진 어가 있어야 돼요.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handsome boy 내 맘 다 가져간, I got a boy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알면은 get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어요. 네, 영님 잘 왔어요. 남친이 생겼다. 맞아요. 보면은 소녀잖아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 때 이제 부른 노래잖아요. 그래서 나 남자 생겼어 이런 뜻이에요. 남친 생겼어, 남자친구 생겼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생기다라는 게 get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I가 나에게 생겼어요. A boy. 남자, 소년 한 명이 생겼다. 그리고 요즘에 또 소녀시대는 약간 옛날 노래고 I got a boy는 요즘에 새로 나온 노래인데 이거는 Rise라는 새로운 SM 남자 아이돌 그룹이 낸 첫 번째 데뷔곡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get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get a guitar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은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너가 play with, 뭔가 연주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 get a guitar, get a guitar를 하라. 그리고 그 기타를 가볍게 툭 어깨에 메고 그걸 시작해봐라. 그리고 이게 get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까는 I got a boy,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고 이거는 명령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뭐뭐를 해, get a guitar. 뭘까요? 이게 20대의 남자 아이돌 그룹이 하는 노래이고 막 연주도 하고 막 춤도 추고 하면서 그 청춘을 즐기는 모습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get a guitar 이거는 네, 지금 몇 분 적어주셨는데 뭔가 연주하고 싶으면 기타를 구해 이런 거예요. 기타를 살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뭐 얻을 수도 있고 렌탈을 할 수도 있는 거,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기타를 구해라. 그리고 그 기타를 가볍게 툭 어깨에 메고 시작해봐. 그 연주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get의 뉘앙스 알겠죠? get은 먼저 기본적으로는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뜻이 중요하다기보단 제가 이거를 비슷한 뜻별로 나눠놓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get의 뉘앙스예요. 뭔가 생기는 뉘앙스. 그래서 이게 받을 수도 있고 뭔가 돈 주고 구매할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그 상태를 뭐 얻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get 다음에 뒤에 관련 단어를 붙여서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메일을 받다. 이거 한번 영어로 적어보세요. 이거 퀴즈예요. 오늘 7강 기념 라방이기 때문에 커피 쿠폰 총 10개 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퀴즈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춰주시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다가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쏠 거예요. 첫 번째, 네, 지금 적어주신 분들 중에는 Zin Today 그분이 get an email 라고 정확히 적어주셨어요. get an email 이게 메일을 받다예요. 받다라고 하면 receive 이런 단어도 있기는 해요. 사전에 찾으면. 그런데 원어민들은 훨씬 더 쉬운 get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저 메일 받았어요 라고 할 때 I got an email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receive 이런 단어도 있지만 get으로 쓰는 거. 그리고 이 기본 동사 다음에 단어를 붙일 때 이 단어의 관사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email 이게 메일 한 통을 받는 거이기 때문에 앞에 on을 써요. 그리고 이가 모음이니까 get a email 아니고 get an email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모음 앞에는 on으로 써라 이렇게 그냥 규칙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면 n이 있는 게 발음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get a email 하면은 a email 이렇게 모음이 2번 들어가면 혀가 아무 데도 닿지 않아서 힘든데 get an email 혀가 한번 N 위치에 닿으면 get an email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일을 받다. 그 다음 아까 정답이 공개됐던 것 같은데 카톡 메시지를 받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카톡 메시지를 받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메시지를 받다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카톡 메시지는 그냥 앞에 그 단어만 써주면 되거든요. Get a 카카오톡 메시지. 잘하셨어요. 영님. Get a 카카오톡 메시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get a message라고 하면 메시지를 받다고 카톡 메시지를 받다라고 하면 앞에 카카오톡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카카오가 한국에서 만든 그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하고 강세가 뒤에 있거든요. 발음을 약간 카카오 이거는 약하게 하고 카오를 강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음이 될 거예요. Get a KakaoTalk message. 그러면 문자를 받다는 뭘까요? 조금 달라지는데 text message라고 하기 때문에 text라고만 쓰면 돼요. get a text 이게 문자를 받다이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문장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할인을 받다 이거는 get a discount라고 해요. get a discount 이게 보통 영어는 기본 동사에 그 관련 단어 붙여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discount, 한 번에 할인 받는 상황을 get, 얻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앞에 이런 식으로 붙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환불을 받다도 get a refund 이것도 환불이라는 그 단어를 get에 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불을 한 번 받겠죠. 그래서 한 번에 환불을 받다라는 뜻으로 get a refund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받다라고 할 때 get을 쓰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 구하다, 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그게 좀 다르죠. 받는 거는 내가 그냥 받는 거고 내가 구하는 거는 이게 약간 수소문하면서 구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는 거는 돈 주고 사는 거고. 그런데 영어는 얘네들을 다 통쳐서 어쨌든 주어에게 생긴 거는 다 get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예매하다.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거죠. 구매하다, 예매하다 다 상관없이 get a ticket. 그리고 직업을 구하다. 이것도 결국 구하는 거잖아요. 취직하다. get a job. 그리고 새 차를 뽑다. 한국어는 동사가 되게 다양해요. 여기 보면은 동사가 다 다르죠. 이게 한국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떠올리고 영어로 바꾸려고 할 때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현상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한국어는 동사를 굉장히 풍부하게 쓰고 동사로 사고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영어는 동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로 사고하는 언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는 그냥 쉽게 기본적인 거 쓰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차를 뽑다는 get a new car. 커피를 주문하다.
주문하다, 물론 뭐 order 이런 단어도 있지만 그냥 get a coffee라고 해도 주문하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다 어가 붙어 있죠. 커피는 그냥 커피 액체를 말할 때는 어라고 셀 수가 없는데 이게 커피 한 잔, 커피숍에서 파는 그 제품으로서 말을 할 때는 어를 붙이거든요. get a coffee. 그리고 새 컴퓨터를 장만하다.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장만하다이지만 그냥 get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get a new computer, get a new computer 이렇게 말을 해요. get 다음에 다양한 쉬운 명사를 붙여서 굉장히 풍부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잡다, 맞다, 쌓다 이런 것도 다 get으로 써요. 어쨌든 주어 다음에 이 get을 말할 텐데 주어를 말을 하고 get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단어를 말하는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게 가장 기본적인 영어 문장인데 이 주어에게 어떤 게 생겼다면은 다 get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도둑을 잡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도둑을 잡다. get the thief. 그리고 사기꾼을 잡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기꾼, 그 사기꾼 잡아야 돼. 사기꾼을 영어로 fraud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어도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 사람을 잡는 것도 get으로 말을 해요. get the thief, get the fraud. 그리고 테이블을 맞다, 확보하다, 맞다 이런 것도 get으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테이블을 맞다, get a table, get a tabl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석을 맞다, 확보하다 이런 것도 get으로 말을 해요. 맞아요. get a seat, get a seat. 이렇게 하나일 때는 어를 붙이고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좌석을 잡는 거라서 어를 붙이는데 도둑은 누구인지 확실하잖아요. 이 물건을 훔쳐간 그 도둑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를 붙이고 포인트를 쌓다.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get points라고 해요. 여러 포인트들을 get 얻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쌓아야 돼 이런 것도 get으로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것도 get을 써요. 이거는 그런 상태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건데 머리를 자르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머리를 자르다. 머리를 자르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get a haircut. 근데 hair이랑 cut이랑 붙여서 써야 돼요. get a haircut. 이거 그냥 하나의 명사예요. 머리 자름, 그런 상태를 적극적으로 얻는 거. get a haircut. cut, 이게 자르다잖아요. cut을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cut my hair 이라고 하면 내 머리를 내가 자르는 거예요. I cut my hair. 나는 내 머리를 내가 잘라. 그런데 get a haircut 이라고 하면은 머리 자르는 그 상태를 get, 내가 얻는 거라서 이거는 주로 미용실 가서 자를 때 get a haircut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영상에서 했던 말인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더니 포인트를 쌓았네? 그게 다 get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got points when I got a haircut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I got points when I got a haircut. 미용실에서 포인트를 쌓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취업했다는 메일을 받았어. I got an email that I got a job. 이런 식으로 get으로 그냥 이용해서 문장을 쭉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get이 워낙 다양하게 쓰이니까. 그 다음 독감 주사를 맞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독감 주사를 맞다. 이것도 get으로 써야 맞는 거니까 주어한테 생기는 거죠. 그래서 get a flu shot, get a flu shot 이렇게 말을 해요. 독감 주사를 맞다. flu, 예전에는 신종 플루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코로나 이제 접어들고서는 그런 말 좀 많이 안 하지만 어쨌든 독감이 영어로 flu, 그리고 shot 이거는 한 번 맞는 주사예요. get a flu shot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 백신 맞다는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백신을 맞다? 우리 코로나 백신 한창 맞을 때 있었잖아요. 백신을 맞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요? 백신 한 번 맞는 거니까 똑같이 써요. shot 이거는 주사인데 백신은 그냥 백신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get a vaccine, 맞아요. get a vaccine 이라고 하면은 백신을 맞다. take a vaccine 이거는 아니에요. take는 뭔가 내 쪽으로 가져오는 느낌이고 get은 그냥 바로 맞는 거라서 몸에 맞는 거라서 get a vaccine.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백신을 맞잖아요. 코로나 걸리다 같은 것도 get corona virus 이런 식으로 get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get이 정말 활용도가 높죠. 라식 수술을 받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라식 수술을 받다. get LASIK surgery라고 해요. LASIK 이렇게 라식 아니고 LASIK. 이런 발음은 그냥 A를 아나 에라고 읽지 않고 알파벳 이름이 A잖아요. 그대로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발음할 때 뭔가 어색하다 싶으면 알파벳 이름 그대로 읽어보면 좋아요. 그게 장모음이라는 건데 A로 읽어서 LASIK surgery, get LASIK surgery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영어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첫 번째, 저 어디서 환불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 어디서 환불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스웨터, 가디건 같은 거 사고
하고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카드 같은 거 취소하고 하려면 그 매장에서는 안 되고 어디 가가지고 중앙에 있는 카운터에서 하라고 했는데 가다가 모르겠어서 이거 어디서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어디서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총 6개 질문 드릴 건데 뒤에서 답도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어디서 택시 잡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택시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택시 딱 적혀 있으면 택시 스탠드라고 그 택시 정류장에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타면 되는데 해외에 나갔는데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택시 잡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택시를 잡다 이런 것도 잡다니까 get으로 쓸 수 있어요. 주어에게 그 택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쌓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매장에서 들을 수 있는데 이거 할인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할인 안 받고 포인트 쌓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내 목표 중 하나는 새 차를 뽑는 거야. 우리 아까 새 차를 뽑다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 너 머리 얼마나 자주 잘라?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자주 이런 거니까 뭐 how often 이런 게 이제 문장 시작으로 할 수 있겠죠. 너 얼마나 머리를 자주 잘라? 저는 한 2달에 한 번씩 자르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잘랐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잘랐어요. 원래 한 여기까지 오다가 한 이 정도 잘랐는데 너 머리 얼마나 자주 잘라? 그 다음 6번 나 아직 독감 주사 안 맞았어. 이거는 좀 겨울에 많이 쓰는 말인데 겨울 되면은 독감 주사 맞아야 되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 독감 주사 맞았어? 나 아직 안 맞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저 어디서 환불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ere can I? 환불 받다니까 Where can I get a refund? 아까 위에 적어주신 것 같아요. Get a refund. 그래서 where can I 이런 의문문 시작 덩어리를 하나 말하고 그 다음에 기본 동사 덩어리를 하나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붙여가면서 말하는 게 되게 능수능란해져야 돼요. Where can I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무의식 중에 휘리릭 나오고 뒤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기본 동사 표현을 붙여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where can I라는 구조, 의문문 구조에 익숙해지면 뒤에 기본 동사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들도 이제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말해볼게요. Where can I get a refund? 한 번 더.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Where can I get a refund?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서 택시 잡을 수 있는지 좀 알려줄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썼던 것처럼 Where can I? 이걸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조금 다르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Can you tell me where I can? 그때는 뒤에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요. Can you tell me where I can?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Can you tell me where I can get a taxi?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택시를 cab 이렇게도 말을 하기 때문에 get a cab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take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택시 잡다라고 할 때 take도 쓰거든요. get a taxi는 택시를 잡는 것만 말을 하고 take a taxi 이거는 잡고 타는 것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get a taxi는 좀 더 택시를 잡다에 가깝고 take a taxi는 결국 타기 때문에 택시 타다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그 잡는 순간 지금 택시가 계속 안 잡혀요. 그래서 잡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get a taxi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쌓으셔도 됩니다. 이거 퀴즈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적어주시고 제일 먼저 적어주시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쌓으셔도 돼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는 시작을 당신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니까 you can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직원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You can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하리님 잘하셨어요. You can get a discount or get point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You can 할인을 한번 받거나 한 번 받는 거니까 you can get a discount 아니면 포인트는 1점, 2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 개 get points. You can get a discount or get point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내 목표 중 하나는 새 차를 뽑는 거야. 내 목표 중 하나는 뭐야? 라고 말할 때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게 그냥 내 목표는 이렇게 말하기보다 영어는 그 수량을 정확히 말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하나일 때 어를 붙였잖아요. 이게 목표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 목표들 중 하나. 그래서 my goals 이거는 이제 S 붙어 있죠. What are my goals? 내 목표들 중 하나는 is to get a new car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to는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또 뉘앙스가 있어요. 미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붙여 말할 수 있죠. One of my goals is to get a new car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너 머리 얼마나 자주 잘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자주니까 how often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How often do you 머리를 자르다니까 get a hairc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get a haircut. How often do you get a haircut?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 아직 독감 주사 안 맞았어. 이거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이거를 I haven't 이렇게도 할 수 있기는 한데 haven't 이것도 가능한데 그냥 didn't로 말해도 괜찮아서 didn't 다음에 원래 형태를 써가지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정답은 I didn't get a flu shot yet. I didn't get a flu shot yet. 이렇게 하면 되고요. yet까지 붙이면 아직 안 했다라는 뜻이 돼요. I didn't get a flu shot yet. 이렇게 get 동사 모든 표현 정리하고 6개 문장까지 우리 같이 만들어 봤고요. 정말 다양한 데 쓰이죠. 여러분들 이 표현들은 자유자재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이제 기본 동사 have의 거의 모든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have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본 동사 표현 get, take랑 조금씩 달라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그 뉘앙스가 완전히 와닿을 건데요. get이랑 have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have의 뉘앙스를 가장 잘 알 수가 있는데 나 치통이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나 치통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치통이 생긴 건 딱 그 순간이죠. 이럴 때는 I got a toothache 이렇게 말을 해요. toothache. 여러분 통증 하면은 아마 가장 익숙한 게 headache 이걸 거예요. headache, 두통, headache. 여기 뒤에 ache, 이게 아픈 거를 다 표현하기 때문에 앞에 어디가 아픈지 붙여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통이 생겼다면은 I got a toothache, 이빨, 다음에 ache 붙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치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계속 쭉 있는 거라서 I have a toothach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순간 느낀 것도 get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해했어 라고 할 때 I got it 이렇게 많이 쓰죠. 순간적으로 개념을 딱 이해했어요, 느꼈어요. 그럴 때는 I got it. 그 순간에 굉장히 집중하는 게 get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특징이 있는데 get은 보통 과거형으로 써요. 왜냐면 나 지금 이 순간 치통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통이 생기고 1초 있다가 나 치통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치통이 지금 찌릿찌릿 생기는 순간 치통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get은 생기고 나서 뭐 1초 후에 말을 하던 1분 후에 말을 하던 그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I got 이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아까 소녀시대 그 노래도 I got a boy 였잖아요. 내가 남자친구가 생긴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have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형으로 말을 해요. 왜냐면 계속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현재 계속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는 계속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볼게요. 저 여행자 보험 들었어요. 보험에 들다라는 것도 get이랑 have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보험에 딱 들었다는 그 순간에 말을 하고 싶으면 I got traveler's insurance라고 해요. 그래서 나 보험 들었어는 I got insurance. insurance 이게 보험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sure 이게 sure 확실한 여기에서 왔어요. 확실히 해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저 여행자 보험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땐 I have traveler's insurance 이렇게 돼요. 보험에 들었어요. 이거는 I got. 보험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I have. 이 뉘앙스 차이 느껴지죠. 그 다음 나 감기 걸렸어 라고 할 때 I got a cold 라고 할 수도 있고 I have a cold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국어는 둘 다 그냥 감기 걸렸어 라고 해요. 왜냐면 나 감기에 걸려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나 막 지금 콧물 나고 막 기침하는데 나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려있어를 그냥 걸렸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딱 걸린 순간은 I got a cold라고 할 수 있고 감기에 그 이후에 쭉 걸려서 있으면서 낫기 전까지는 I have a cold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catch a cold 이것도 들어본 적 있죠? 감기 걸렸다라고 할 때 catch a cold 이것도 보통 이제 과거형으로 I caught a cold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기에 딱 그 감기를 catch한 순간 그 순간에 쓰기 때문에 I caught a cold, I got a cold 이렇게 쓰고 그 이후에는 쭉 I have a cold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I have a cold는 지금 이제 걸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주 걸린다, 겨울마다 걸린다 뭐 이럴 때도 현재로 쓸 수 있긴 하죠. I have a cold 뭐 in winter, every winter 나는 뭐 겨울마다 감기에 걸린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래끼가 났어. 이거 제 책에 있는 그 표현인데요. get a sty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래끼가 딱 난 순간
나 다래끼 났나 봐 할 때는 I got a stye라고 해요. 그런데 다래끼가 그 이후에 쭉 있어서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I have a stye 이렇게 되거든요. 다래끼를 영어로 stye 이렇게 말을 해요. STY로 stye 하고 마지막 e까지 이렇게 붙여서 써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두통 있어가 영어로 I have headache 이거잖아요. I have a headache. 그런데 I got a headache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I got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이거는 난 두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자주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있잖아요. 머리 아파. 순간 띵한다. 이런 순간 있잖아요. 내가 원래 두통을 질병으로 가지고 있진 않은데 뭔가를 딱 보고 이거 어떡해. 머리 아파. 이럴 때 I got a headache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et이랑 have랑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게 두통을 평소에 앓지 않던 사람이더라도 지금 순간 머리가 띵해졌을 때 I got a headach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러분 have 관련된 표현들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have는 몸이랑 관련해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몸은 주어가 몸 관련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영어 문장의 기본은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 주어가 있고 기본 동사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 단어 붙이는 거. 이게 기본인데 주어가 어떤 몸에 관련된 거를 have,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리가 짧다, 머리가 길다 이런 것도 have로 쓰는 거죠. I have short hair, I have long hair 이런 거를 다 have로 써요. 그리고 hair 같은 경우는 어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셀 수가 없고 이 전체 그냥 스타일을 말을 하기 때문에 I have short hair, I have long hair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몸 관련이기 때문에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건성 피부다, 지성 피부다 이런 것도 have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2달 있었다고 이제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화장품 사러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본인 피부가 건성인데 뭐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성 피부다는 have dry skin 그리고 지성 피부다는 have oily skin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뾰루지가 있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뾰루지가 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뾰루지가 있다? 하프무님 잘하셨어요. 뾰루지가 있다는 have a pimple 이렇게 말을 해요. pimple 이게 뾰루지 여드름인데 하나만 나 있으면 have a pimple 그리고 이게 딱 생긴 그 순간은 I got a pimple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또 핀플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pimples 이런 식으로 s도 붙일 수 있겠죠. 그 관련 표현은 그 수량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이 있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점이 있다. 점이 영어로 혹시 뭔지 아나요? 네, 맞아요. have a mole, have a mole 이렇게 말을 해요. mole 이거는 원래 두더지라는 뜻인데 두더지 머리가 이렇게 살짝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꼭 사람의 점 같아서 have a mole 이라고 하면은 점이란 뜻이고 점 하면은 point 이런 것도 떠오르잖아요. 아니면 dot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근데 point는 숫자에 쓰는 거예요. 3.5 그리고 dot은 www dot 하고 인터넷 주소에 쓰는 게 dot이고 몸에 있는 점은 mole이라고 해요. spot 그것도 아니고 spot 이거는 좀 더 점보다는 좀 더 큰 어떤 부위 여기 뭐가 spot이 있다 아니면 어떤 장소도 spot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문장 마지막에 점 찍잖아요. 점 마침표 이런 거는 또 period라고 해요. period 이거는 기간이라는 뜻인데 period 문장 마지막 이만큼을 이제 구획을 지어준다 라는 뜻으로 이런 다양한 점이라는 단어들이 있지만 피부에 난 점은 mole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통증이 있다, 열이 있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질병들도 다 have로 쓰죠.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 통증이 있어, 열이 있어. 통증은 여기저기 생길 수가 있어서 어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막 돌아다니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열은 한 번 열이 나고 낫기까지 한 번으로 보고 그리고 또 열이 38도일 수도 있고 39도일 수도 있고 40도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 하나란 뜻으로 어를 붙여요. 그래서 정답은 have a pain, have a fever. 그래서 have a pain, have a fever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have는 인간관계 관련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몸도 내 건데 이 주변 사람들도 주어 입장에서 다 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출산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진짜 동생이 7월 말에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곧 출산을 해요.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고, 출산을 한 다음에 저는 아기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have a baby. 진투 데이님. 그래서 이게 출산하다라는 말도 어려운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이가 있다, have a baby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보통 이거는 뭐 약간 곧 출산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She's having a baby. 그녀는 곧 출산을 해요. be 플러스 ing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She's having a baby. She's having a baby.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있고, 그냥 뭐 I have a baby. She has a baby 라고 하면 아직 어린 아이가 있는 거죠. kids 아니면 kid라고 말하기 전 단계, 아장아장 걷고 그런 어린 아이들은 baby라고 해요. 그리고 친구가 많다 이런 것도 have로 말을 해요. have a lot of friends.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적어요. 뭐 이런 것도 have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이런 것도 my children are 3 이런 게 아니라 I have 3 kids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영어라는 거. 저는 3명의 아이가 있어요.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이것도 뭐 I have 2 sons 이게 아니라 have 2 sons. I have 2 sons. 그리고 get a baby는 안 돼요. get a baby는 뭔가 get은 조금 더 가볍게 생기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오랜 아주 소중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get a baby랑은 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고, get a guitar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는 인간관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I got a boy 이런 거 그냥 남자친구 이런 게 조금 더 get이랑 어울려요. 그냥 툭 생긴 느낌. 그런데 가족관계는 get으로 안 써요. have로 써요. 좀 더 끈끈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동양권의 문화이긴 한데 가족도 약간 한국은 가족도 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도 부모는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편도 나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것처럼 가족은 조금 더 끈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갖고 있다, 내 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조카는 영어로 이거 조카는 남자 조카, 여자 조카 따로 말을 하는데 남자 조카는 nephew, 여자 조카는 niece라고 해요. 입양을 한다라고 할 때도 get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정중하고 좀 소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입양한다, adopt 이런 단어를 쓰게 되고 또 get으로는 잘 안 쓰게 되죠. 왠지 get a baby라고 하면 약간 뭔가 슬픈 느낌이 왠지 드는 것 같아요. baby는 조금 더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 있다, 언니가 있다 이런 것도 have older brother, have older sister 이런 식으로 남매 형제 관계도 자매 관계도 have로 쓰는 거죠. 그 다음 식사 관련한 것도 have로 써요. have는 그래서 get보다 좀 더 완전히 내 것이 된 거에 많이 쓰죠. 식사는 내 몸으로 아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eat도 쓸 수 있지만 eat 대신에 have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다라고 할 때 다 have로 have breakfast, 그리고 점심은 have lunch, 저녁은 have dinner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겠죠. have lunch, have dinner. 그리고 브런치를 먹다 이것도 그냥 have brunch 이렇게 쓰면 돼요. brunch라는 말이 breakfast, lunch 합쳐서 쓰는 말이잖아요. have에다가 다 그냥 쓰고요. 이거는 어를 붙이지는 않아요. 이 식사는 어를 붙이지 않는데 그 사람마다 먹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라고 딱 붙이질 못하고,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한 번에 특별한, 그러니까 한 번 특별히 뭐 티켓을 예매하고 한 번 특별히 직업을 구하고 뭐 한 번 특별히 독감 주사를 맞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를 굳이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식사에 비해 간식은 좀 달라요. 간식을 먹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간식을 먹다. 식사는 정해져 있는 그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브런치 시간에 먹는 건데 간식은 좀 어쩌다 한번 먹는 느낌으로 말을 하긴 해요. 간식을 먹다 이것도 퀴즈예요. have a snack 맞아요. HJK님 드릴게요. 아까 안 받으신 분들 중에. 어쨌든 have a snack 이게 간식을 먹다예요. snack 이거는 간식이란 뜻이고 이게 과자라는 뜻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재미난 게 have a snack 이거는 간식을 먹다인데 snacks라고 하면은 이건 또 약간 쿠키류의 과자를 먹는 느낌? 그 과자 여러 개 먹는 느낌? have a snack은 그냥 그 간식 전체를 말하는 거고 have snacks라고 하면은 과자 몇 개를 먹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건 좀 재밌죠.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다 have a sandwich. 샌드위치 하나 먹는 거는 have a sandwich. 커피를 마시다. 마시는 것도 drink도 할 수 있지만 그냥 have some coffee. have라고 우거우거 씹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셔서 먹는 것도 다 have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주어 입장에서는 다 몸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리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꿈이 있다. have a dream, have a dream. 그래서 왜 그 노래 중에 I have a dream 이렇게 있죠. 이게 영어의 문장 구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문장이기는 해요. 하나의 꿈이 있다. 어까지 딱 붙여서 have a dream. 그리고 목표가 있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have a goal. 좀 바뀌죠. 목표는 영어로 goal이기 때문에 have a goal. 그리고 자신이 있다. 이거는 have confidence라고 해요. confidence, 이게 자신감이란 뜻이고 이거는 한 번의 자신감은 아니고 자신이 있거나 자신이 없거나 그런 감정 상태라서 어를 붙이지 않고 have confidence. have 동사 뒤에다가 관련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다는 영어로 볼까요? 재미있다? 벌써 많이 적어주셨네요. have fun 이렇게 말을 해요. fun 이것도 재밌는 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have fun 또 재미 이렇게 이건 명사가 될 수도 있긴 해요. have fun 이게 재밌는 거고 좋은 하루 보내다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바탕으로 또 영어로 바꿔볼게요. 6개 해볼 건데요. 난 더 이상 자신이 없어.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영어로 바꿔보는 거 다 제 책에 있어요. 이게 Part 1에서는 기본동사 표현을 배우고 그거를 단문으로 바꾸는 게 있고 Part 2에서는 나머지 모든 문장 구조를 그 앞에 배웠던 기본동사 표현으로 다 바꾸게 되는데 이게 제가 have가 들어간 것들을 그 Part 2에서 쏙쏙쏙쏙 골라가지고 다 여기 담았거든요. 난 더 이상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해볼 수도 있고 나 감기 기운과 열이 있어. 감기 기운인데 그냥 감기 걸렸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딱 감기 걸린 순간이 아니라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건 계속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겠죠? 그리고 허리에 왜 갑자기 통증이 생겼는지 모르겠네. 허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까 통증이 있다라고 할 때 표현 있었죠. 나는 친구가 많으면 좋겠어. 친구가 많다. 이런 인간관계도 have로 말을 하죠. 나는 너가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말 가끔 뭐 선배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한 뭐 오빠, 언니, 형, 누나가 한다거나 친구가 한다거나 뭐라고 영어로 할지. 걔네 둘 다 얼굴에 점이 있어. 이런 거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없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까 자신이 있다, have confidence. 이게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아주 0.0001초 만에 튀어나와야 돼요. I don't have confidence anymore. anymore.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I don't have confidence anymor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 감기 기운과 열이 있어. 감기 기운과 열이 있어. 감기에 딱 걸린 그 순간은 아니고 계속 감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 감기 기운과 열이 있어. 맞아요. I have a cold. cold. 감기도 fever처럼 어를 붙여요. 왜냐면 감기가 종류가 많잖아요. 뭐 코감기, 열감기, 목감기 그 중에 하나 걸린 거고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은 걸려서 낫기까지가 좀 명확해서 그 한 번으로 보기 때문에 어라고 해요. 그래서 I have a cold and a fever. 그리고 I have a fever, 열도 있어요. I have a cold and a fever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허리에 왜 갑자기 통증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지난번에 넘어져서 그런 건가? 뭐 이런 거죠. I don't know the reason.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 don't know the reason.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하게 될 문장 구조예요. The reason, 이유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를 뒤에 붙여 말을 하는데 why 같은 거를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 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 영어에 있는 모든 문장 구조를 기본 동사 표현으로 연습을 하니까 쉽게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제 책은 막 이거 무슨 단어지 하고 사전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다 알려주고 그것만 이용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전 안 찾아도 되고 그냥 읽는 즉시 쭉쭉쭉 진도가 나가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면서도 1분 영어 말하기까지 쭉 되니까. 네, 여기는 I don't know the reason why I have pain. 보통 통증이 있을 땐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 말을 해요. I have pain in my lower back. back 이게 등인데 lower back 이거는 허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
허리 안에 통증이 콕콕콕콕 쑤시면서 있는 거죠. I don't know the reason why I have pain in my lower back.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나 친구가 많으면 좋겠어. 질문 있는데요. The reason 생략 가능해요. 요거는 그 part 2에서 알려드리는데 I don't know the reason why 라고 해도 되고 I don't know the reason 만 해도 되고 I don't know why 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돼요. 이런 것들을 또 문법책에서는 막 관계부사라고 하면서 어렵게 배우는데 그냥 구조를 쉽게 익히면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생략해서 말하는 게 좋다 하면 생략해서 쓰고 나는 그냥 다 말하는 게 마음 편하다 하면 그냥 다 the reason why 다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친구가 많으면 좋겠어. 내가 친구가 많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내가 친구가 많아질 어떤 기회가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어. 맞아요. I wish I could have a lot of friends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Have a lot of friends. 네, I hope to have many friends 이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I want to have many friends 이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적어주신 것도 다 괜찮고 I wish I could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소원 말하듯이 하는 것보다 지금의 상태가 아닌 다른 이런 상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원 빌듯이 지금 이렇게 바로 바뀌면 좋을 텐데 약간 가짜로 정해보듯이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 나는 너가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는 너가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 내가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I want to 라고 하는데 너가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I want you to 라고 해요. 이것도 연습을 책에서 엄청 시켜드려요. I want to 이거는 그래도 많이 익숙해서 말로 하시는데 I want you to, I want you to, I want him to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죠. 맞아요. I want you to have a goal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I want you to have a goal. 나는 너가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have a goal. 그래서 이런 거는 I want. 나는 원해요. You to. 너는 앞으로 이런 거를 할 것을. 이런 식으로 또 이 문장 구조 어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거든요. 걔네 둘 다 얼굴에 점이 있어. 이게 마지막 퀴즈예요. 걔네 둘 다 얼굴에 점이 있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걔네 둘 다 both of them, 너네 둘 다 both of you 이런 것들도 연습을 많이 시켜드려요. 우리 둘 다 both of us 이런 것들 입에 자꾸 익어야지 이제 쉬워져요. have a mole 이거는 각자 점이 하나씩 있는 거라 have a mole 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때 have moles 라고 하면은 각자 얼굴에 점이 많은 거예요. Both of them have two moles 라고 하면 각자 얼굴에 점이 2개씩 있었는데 그냥 하나 있어. Both of them have a mole on the face. 얼굴 위에 점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get이랑 have로 쓸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이렇게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만 다 여러분 것으로 숙지하셔도 영어 공부의 어떤 기본 중에 기본을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또 편집해서 저희 유튜브에 한 번 더 올려드릴 것이라서 여러분들 복습도 가능하고요. 나 그 수업 들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 영어 강의 들어 나 에스텔 잉글리시 온라인 수업 듣고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수업 듣다니까 듣다는 영어로 listen 아니면 hear 그래서 I listen the class, I hear the class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 그 수업 들어는 영어로 I take the class라고 해요. 이렇게 take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나 영어 수업 들어는 I take English classes 그리고 나 에스텔 잉글리시 온라인 강의 들어 이런 말을 할 땐 I take on Estelle English online course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의 수업을 듣는 건 take a class라고 하고 매주 그 수업이 반복돼서 계속 듣는다면 take classes라고 하고요. 그 반복되는 수업을 하나의 과정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a course라고 해요. 그래서 take a course 이거는 하나의 강좌를 수강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수업을 듣는다고 할 때 듣다라는 뜻의 listen, hear 이런 거를 왜 안 쓸까요? 얘네는 그야말로 귀로 듣는 것만 말을 해요. 그런데 수업을 듣는다는 건 내가 그 수많은 수업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들으면서 필기도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수업을 듣는다라는 뜻이잖아요. Listen, 이건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업 내에서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선생님 말 좀 잘 들어라고 할 땐 listen to your teacher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listen the class라고 하진 않는 거죠.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수업 안에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수업을 듣는다라는 거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수강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을 말을 하기 때문에 listen the class라고 쓰지 않고요. 그리고 hear 이 단어는 사람에게 다 귀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청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길래 그게 잘 들리는 게 hear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뒷좌석까지 잘 들려요. 그럴 때는 뭐 I can hear you, 목소리 잘 들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수업을 듣는다, 수강하다란 뜻은 아니기 때문에 hear the class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듣는다고 할 땐 take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 take에는 선택한다는 뉘앙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까지 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 수업을 수강한다는 건 여러 강의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이게 결국 취하다라는 뜻의 take랑 잘 어울리죠? 그리고 그냥 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그 강의를 들으러 가서 필기도 하고 열심히 듣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뒤에 행동까지 다 하는 게 take라고 보면 돼요. 이 뉘앙스를 알고 보면 다른 take 표현들도 이해가 굉장히 쉬울 건데요. 정말 자주 쓰는 10개 표현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할 때 take로 쓰는 건데요. 택시를 타다가 take a taxi, 버스를 타다가 take a bus, 지하철을 타다가 take the subway. 이때 take를 쓰는 이유는 그 여러 대의 택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take 잡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것까지 다 말을 해요. 택시를 잡다라고 그 잡는 순간만 말할 땐 get으로 말을 해요. get a taxi. 그게 좀 다르죠. take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버스들 중에 하나 잡고 타고 가는 것까지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노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 모든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는 거라서 그 subway,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지하철 말고 뭐 다른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많은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하철을 선택해서 타고 가는 것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take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두 번째, 샤워, 목욕도 take의 뉘앙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take a shower 이라고 하면 그 샤워기를 가지고 내 쪽으로 가지고 와서 실제 샤워 행동까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take a bath, 여기에 bath는 목욕이란 뜻도 있는데 욕조 속에 물이란 뜻도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목욕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들죠. 결국 take가 어떤 걸 선택해서 내 쪽으로 가지고 오고 그게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 행동까지 끝까지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하다, 목욕하다라고 할 때도 쓰고요. 세 번째, 사진도 take로 말을 하는데요. 사진 찍다가 take a picture, 여권 사진을 찍다가 take a passport photo 이렇게 말을 해요. 사진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고 말아도 되는데 그 장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오고 인화도 하고 아니면 뭐 핸드폰 상에서 SNS에도 올리고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그 뒤에 이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내가 이거 사진으로 남기겠다라고 선택하는 거, 취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행동들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take a picture 너무 잘 어울리고요. 여권 사진도 나의 모습을 딱 선택을 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권에 붙인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take a passport photo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번째, 영양제도 take와 말을 하는데요. 비타민을 복용하다가 take vitamins 이거예요. 그리고 보충제를 섭취하다 take supplement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비타민들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비타민 B, 비타민 C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비타민들을 복용한다란 뜻으로 take vitamins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게 먹다라는 뜻의 eat, have 이거랑 좀 달라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영양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 쪽으로 가지고 와서 섭취를 하고 그리고 그게 몸에서 다양한 작용, 그런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supplement, 보충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은 아닌데 뭐 미네랄, 아연, 오메가3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supplement 이렇게 S로 붙이고요. 이게 음식처럼 맛있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take로 말을 해요. take supplement. 다섯 번째, 손을 잡다라고 할 때도 take를 쓰는데요. take my hand라고 하면 내 손을 딱 선택해서
이제 취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손잡고 일으켜주거나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기 좋게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take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take my arm 이라고 하면 내 팔 잡아, 그리고 뭐 같이 이동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6번째, 전화도 take와 쓰는데요. take a call 이라고 하면 전화를 받다예요. 전화가 막 울리는 거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기로 선택을 해서 그 수화기를 들고 그 이후에 이제 대화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행동까지 있는 거죠. take a call. 7번째, 리스크와 관련된 것도 take로 쓸 수 있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다라고 할 때 take a risk. 그리고 여러 리스크들을 감수한다라고 할 땐 take risks 이렇게 s를 붙일 수도 있고요. 큰 하나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감수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리스크를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감수하기로 했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행동들,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8번째, 휴식도 take를 써요.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휴식을 취할 것인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은 뭐 늘어지거나 잠을 자거나 그 다음 활동들이 또 이어지겠죠? 선택과 그 다음에 활동. 이 모든 게 포함된 뉘앙스를 가진 take로 말을 하고 있고요. 9번, 쇼핑에서도 take를 쓰는데요. 저 청 재킷으로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할 때 take the jean jacket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쇼핑 마지막에 저 이걸로 할게요 라고 할 때도 take를 써요. I will take it, I will take it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핑 마지막에 여러 아이템들을 본 다음에 이걸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동들이 있죠. 결제를 하고 쇼핑백에 담아 집에 가지고 가서 그거를 이제 평소에 잘 입겠죠.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동사 take로 쇼핑 중에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 흥미, 이것도 take로 말을 하는데요. take an interest라고 하면 흥미를 갖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분야 중에 한 군데가 선택이 된 거죠. 거기에 흥미를 take,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흥미도에 따라서 그 관련 뭐 서적을 사본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 이후에 어떤 활동들도 좀 예측이 되는 그런 동사가 바로 take예요. take an interest. 그럼 오늘 정확하게 이해한 take 표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 문장 5개 만들어 볼게요. 1번, 영어 리스닝에 관한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어.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결심했으니까 I decided to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수업을 듣는다. 수업 듣는다라고 할 때 take 쓰는 거 왜 그런지 배웠죠? 수강하는 거, 선택하고 수업 열심히 듣는 거. take the class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on English listening skills 어떤 수업인데 그게 뭐에 관한 건지 말할 때 on을 써요. on이 붙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라는 뜻이 가능하거든요. 영어 리스닝에 관한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어. I decided to take the class on English listening skills. 2번째, 저 조각상 앞에서 저희 사진을 찍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해외여행 갔을 때도 쓸 수 있겠죠? 뭐뭐 해주실 수 있어요? Can you? 사진 찍는 거 take a picture. Can you take a picture? 그리고 저희 사진이니까 of us, a picture. 사진은 사진인데 우리의 사진이라고 of가 연결해줘요. Take a picture of us in front of the statue. 조각상의 statue이기 때문에 저 조각상 앞에서 사진 찍어주실 수 있어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in front of the statue?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3번, 아침마다 당신의 비타민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신의 비타민은 그냥 당신이 평소에 먹어야 할 그 비타민을 말을 하는 거고요. 뭐뭐 잊지 마세요는 don't forget to. 비타민 챙겨 먹다라고 하더라도 take 썼죠. take your vitamins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every morning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every morning. 4번째, 제 손 잡으면 일으켜 드릴게요. 이건 해외여행 중에 누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 손 잡으세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take 쓰면 되죠. take my hand and I will help you up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I will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게요. up, 일으킬 수 있도록, 일어나도록. 그래서 take my hand and I will help you up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5번째, 리스크를 감수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뭐뭐 할 필요가 있어요. You need to. 리스크들을 감수하는 거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Take risks. 그래서 리스크를 선택하고 그 이후의 상황들도 받아들이는 거죠. You need to take risks to make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take risks. 리스크들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나요? 근력 운동을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 밖에도 성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가를 한다, 필라테스를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아쿠아로빅을 한다, 성인 발레를 한다, 크로스핏을 한다, 줌바를 한다, 정말 많은데 영어는 이 모든 표현들을 단 하나의 동사를 이용해서 말을 해요. 오늘 배우면 이 동사를 이용해 이 모든 표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력 운동 하다는 이 하다에 해당되는 동사를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붙여 말하면 되는데 이 근력 운동이 근육 운동이라고 해서 muscle exercise 뭐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여러분 weight training 이 단어 이미 알고 있죠? 우리 한국어로도 weight trai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weight training 붙여 말하면 되는데 앞에 나오는 이 동사는 바로 do 이거예요. 그래서 do weight training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do weightlifting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weight 이게 무게란 뜻도 되고 또 추, 엮기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들면서 하는 운동이니까 weight training이라고도 했는데 weightlifting, lift, 든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do strength training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strength 이거는 힘, 기운 이런 뜻이라서 strength training, 힘을 키우는 training, 그거를 한다. 이게 근력 운동을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do를 쓴다는 건데요. 한국어도 근력 운동을 하다이니까 이 하다에 해당되는 거 do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do는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할 때 써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자주자주 하는 행동이 뭐가 있죠? 집안일이 있죠. 집안일 하다라고 할 때 do the housework 이렇게 do 다음에 관련 단어만 붙여서 말을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일을 하죠. do work 붙이는데 뭐 do my work 내 일을 한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집에 오면 계속 주기적으로 숙제를 해야 되죠. do my homework, do my work에서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이란 뜻으로 homework 이게 숙제예요. do my homework 이런 것들에 do를 붙이는데 이게 체육대회 같이 특별한 이벤트에서 뭐 달리기를 한다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뭐 주 2회, 주 3회 아니면 매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do 이게 너무나 잘 어울리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o 다음에 관련 단어를 붙여 말하면 되는데 do cardio라고 해요. cardio 이거는 좀 여러분들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cardio라는 단어가 심장과 관련된 그런 용어에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라는 뜻으로 do cardio 이게 유산소를 하다이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중에 에어로빅 있죠. 이것도 에어로빅을 하다라고 할 때 do를 써요. do aerobics. 이 단어의 발음이 aerobic 이게 아니라 aerobics처럼 되는 이유는 강세가 중간에 o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빠르고 살짝 하면 돼요. aerobics, aerobics, 에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o를 강조하면서 앞에 모음은 그냥 살짝 하는 듯 마는 듯 하면 돼요. aerobics. 그리고 이게 그냥 aerobic 하고 끝나면 에어로빅의 유산소 운동의 라는 형용사가 되니까 S 꼭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에어로빅이라는 명사가 돼요. aerobics, do aerobics. 그리고 또 아쿠아로빅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쿠아로빅을 하다 do 다음에 붙여서 말을 하면 돼요. do aquarobics 이렇게 말을 해요. do aquarobics 여기도 O의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do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운동하는 분들도 뭐 요가, 필라테스, 성인 발레, 크로스핏, 줌바 이런 것들 다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활동이잖아요. do 다음에 그 관련 단어만 붙여 말을 하면 돼요. do yoga, do pilates 이게 강세만 잘 지키면 돼요. 필라테스 A에 있고요. 그리고 do ballet 이거는 T를 거의 엎듯이 발음해야 돼요. ballet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do crossfit 이거는 막 여러 가지 운동 섞어서 하는 격한 운동인데 제 주변에 지인도 하고 있거든요. do crossfit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줌바를 한다 do zumba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영어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운동에 관해서 자주 말하는 그런 한국어 문장들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1번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을 더 해야 해. 이 말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에게도 정말 많이 들었고 미디어에서도 많이 듣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듣고 그래서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까 근력 운동을 하다 이렇게 동사까지 붙여서 말하는 걸 배워봤잖아요. 먼저 나이 들수록은 영어로 as we are getting older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as we are getting older as는 뭐뭐 하면서 동시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 갈수록 we should 그리고 빈칸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력 운동을 하다라는 표현 3개 있었죠. 그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께 가장 쉬운 건 do weight training 그리고 더 해야 된다 more까지 붙이면 as we are getting older, we should do weight training mor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do weight training 이거는 do weightlifting, do strength training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2번, 유산소 운동하려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 등록했어. 이런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헬스장 등록하다 이런 말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는 I signed up for the gym 이렇게 하면 돼요. sign up for 이게 sign up up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싹 다 사인한 거예요. for 무언가를 위해서 결국 그게 등록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for the gym 그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in my apartment complex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the gym 그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다음에 빈칸 뭐라고 하면 돼요? 아까 유산소 운동을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do cardio라고 하면 되겠죠. do cardio. 그래서 I sign up for the gym in my apartment complex to do cardio.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문장 언젠가 써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do cardio 이 표현은 저는 미드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요가를 하는 것은 명상에도 도움돼.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가를 하다가 일단 영어로 do yoga 그리고 요가를 하는 것처럼 바꾸려면 doing yoga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게 요가를 하는 것이라는 이제 주어가 되고요. doing yoga is helpful 도움이 돼요. to meditate meditate 이게 명상하다 그리고 명상을 그래서 meditation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doing yoga is also helpful to meditate 요가를 하는 것이 또한 도움이 돼요. meditate 명상하는 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번 난 2년 동안 필라테스를 해봤는데 속근육이 많이 잡힌 것 같아. 이런 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친구에게 이제 영어로 말을 한다면 I have been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돼요? doing pilates라고 하면 되겠죠. do pilates 이건데 have been doing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for 2 years 2년 동안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So my deep muscles 속근육은 안쪽에 깊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deep muscles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근육이 하나만 있지 않고 막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muscles 이렇게 s도 붙여야 되고요. So my deep muscles are strong enough now.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강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I have been doing Pilates for 2 years, so my deep muscles are strong enough now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5번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게 지루하면 크로스핏을 추천할게. 이건 실제로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촌 언니에게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나에게 말한다면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If you feel bored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If you feel bored 이거는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When you do just one exercise 그냥 한 운동만 하는 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I recommend 뭐라고 하면 돼요? Doing CrossFit 이렇게 크로스핏이라는 이거는 그냥 이제 명사인데 동사로 말을 할 때 do만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recommend 다음에는 이렇게 ing 형태로 말을 해요. 크로스핏 하다를 크로스핏 하는 것처럼 바꿀 때 doing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만약에 크로스핏 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라면 외국인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If you feel bored when you do just one exercise, I recommend doing CrossFit. 6번 헬스장에 새로운 그룹 수업이 생겨서 줌바를 하기로 했어. 우리 왜 헬스장에 가면 GX 프로그램 이렇게 붙어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Group Exercise의 줄임말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GX라고 말하진 않고 그냥 Group Exercise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룹 수업이란 뜻으로 Group Class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The gym has added new group classes. 그 헬스장이 has added 추가를 좀 했어요. New group classes
새로운 GX 프로그램을.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So I've decided to do Zumb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뒤에 do Zumba. 뒤에 Zumba라는 그 단어만 붙여서 do 다음에 붙여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일하다가 영어로 뭐죠? work라고 하죠. 그런데 원어민들이 일한다고 할 때 do work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You couldn't do work in the office anymore. I keep my phone away from me when I'm doing work. work, do work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운동하다라는 말도 exercise라고도 하지만 do exercise라고 할 때도 있고 이 두 개가 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work 이거는 동사예요. 일하다라는 동사이고 do work 여기에서의 work는 동사가 아니고 일이란 뜻의 명사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do는 이제 여기선 동사가 do인 거죠. 하다라는 뜻이니까 일을 하다. 일하다. 일을 하다. 그런데 결국은 같은 뜻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쓸까요? 일단 동사 work로 말을 하면 일하다라는 뜻의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해요.처럼 자기 직업을 말할 때 I work for a trading company. 이때는 do work라고 쓰지 않아요. I do work for a trading company.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고 그냥 저는 일해요. 일반적인 느낌으로 말할 땐 I work라고 하면 되는데 I do work 이거는 어떤 특정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는 그게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일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해요 이렇게 따로 말하는 거예요. work 이게 일이란 뜻의 명사라고 했죠. 일을 한다. 예를 들어 I'm doing work on the new product 이런 식으로 잘 써요. I'm doing work 저는 일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뭐에 관련된 건지 뒤에 붙여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on을 쓸 수 있어요. on the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에 관한 일을 하는 중이에요. on 이거는 어디 위에 붙는다라는 뜻이 되다 보니까 그것과 이제 접촉되는 게 그것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접촉되는 게 관련된다라는 뜻이 가능하거든요. We did some work for the presentation yesterday. 이런 식으로 We did some work. 약간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on 아니고 for도 이용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 For the presentation yesterday. 이런 식으로 do work는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말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냥 work로만 말하는 것과 다르게 do work라고 할 땐 이 work에 대한 관사라던가 아니면 이게 뭐 많다 아니면 약간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단어를 넣어서 그 특정한 업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양하게 말하는 법 10개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do the work처럼 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관사가 그라는 뜻이잖아요. 그 일을 하다처럼 말하는 걸 그냥 work라는 동사를 이용해서는 할 수 없겠죠. work는 일하다인데 do the work, 그 일을 하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do를 이용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Someone needs to do the work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어. 이때 someone needs to work라고 하면 누군가가 일해야 돼인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해처럼 그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말할 때 someone needs to do the work, do the work를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do a lot of work처럼 a lot of를 넣어서 많은 일을 하다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They did a lot of work on the new project. 이렇게 말하면 They did a lot of work. 그들이 했어요. 많은 일을. 그리고 제가 아까 on 아니면 for 이용해서 그 특정한 업무가 뭐에 관한 건지 아니면 무엇을 위한 건지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많은 일을 했어처럼 말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do some work. A lot of 많은이 아니라 약간 몇몇이란 뜻으로 쓰는 거고요.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아까 문장을 바꿔서 They did some work on the new project라고 하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일을 몇 개 했어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는 do my work처럼 누구의 일인지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work라는 동사를 쓰면 할 수 없는 말인데 do를 이용함으로써 그게 내 일인지 너의 일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I will do my work, you just do your work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내가 담당하는 내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업무가 누구의 담당인지도 말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do office work라고 해서 사무 업무를 하다 아니면 뭐 현장에서 공장에서 업무를 하다 이런 것들을 또 do work로 말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하는 사무직 업무는 office 이 단어만 넣으면 되는 거죠. I spend most of my day doing office work, including answering emails. 나는 보내요. 대부분의 나의 하루를 뭘 하면서 보내요? Doing office work, 사무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어요? Answering emails. 대부분 이제 이메일 답하고 이런 것들이 사무 업무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루를 보낸다라고 do office work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do factory work처럼 공장 업무를 하다. 아까 office work의 좀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 prefer doing office work to factory work 이런 식으로 I prefer 나는 선호해요. doing office work 사무직을 to 원래는 doing factory work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말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선호해 이렇게 말할 때 또 두 개가 비교가 되죠. 7번 do business 사업을 하다라고 할 때도 do를 이용할 수 있어요. 뒤에 그냥 business라고 말을 붙이면 되는데 work business 아니고 do business라고 해야지 사업을 하다라는 이제 말이 되고요. We plan to do business with international clients. 우리는 do business,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에요. with international clients. international, 국제, 해외 이런 뜻이죠. 해외 고객들과 함께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8번은 do the task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do the work랑 좀 다른 부분은 work는 업무라고 했죠. 특정한 업무. 그런데 task 이거는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고 좀 힘든 업무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끌고 나가서 이뤄야 하는 과업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I can do the task before the deadline. 마감 시간 전까지 그 일을 끝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과업이라는 뜻으로 work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거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 그런 느낌이 task에는 있고요. 아홉 번째는 do my job 이거는 do my work랑 좀 비교해서 쓸 수가 있는데 do my work는 그야말로 내가 하는 그 업무를 말을 하고요. do my job 이거는 직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을 말을 해요. 회사 내에서 나의 그 직책이 있을 거고 직급이 있을 거고 포지션이 있고 내가 맡은 그 역할 그거에서 나오는 일 있죠. 그거를 말하는 게 job이거든요. I'm just doing my job. My job is to oversee team members doing their work. 이런 문장을 보면 이해가 딱 될 텐데 나는 그냥 내 역할을 할 뿐이야. 내 일을 할 뿐이야가 결국 여기서는 실제 업무가 아니라 내 역할을 하면서 수행하는 그 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그 팀원들이 진짜 하는 업무 그것들을 oversee, 관리 감독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처럼 말하고 있죠. 10번째 마지막은 do my stuff. 이것도 사전을 찾으면 내 할 일을 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do my work랑 좀 비교해서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stuff 같은 경우는 꼭 회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 모두를 말을 해요. 내가 우체국에 다녀와야 한다거나 누구를 만나야 한다거나 뭘 사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나 좀 할 일이 있어 라고 할 때 stuff로 말할 수 있거든요. Can you give me a moment to do my stuff? 내가 좀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나한테 시간 좀 줄래? 이때는 꼭 회사 또는 돈 버는 거와 관련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do my work 뿐만 아니라 do my job, do my stuff 다 일이란 뜻이긴 한데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린 대로 잘 쓸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냥 work가 아닌 do work라고 쓸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exercise, do exercise 이거의 차이도 알겠죠? 둘 다 운동하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exercise는 명사예요. 운동을 do가 하다죠? 하다. 운동하다, 운동을 하다. 같은 뜻이긴 하지만 do exercise라고 할 때 exercise 앞에 뭔가 붙여서 좀 더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do the work, 그 일을 해처럼 do the exercise라고 하면 그 운동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exercise, do exercise 또 아까 했던 work, do work 이런 두 표현이 다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한국어 문장 8개를 드릴 건데요. 너가 나에게 시간을 좀 내주면 좋겠어. 우리 여기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내가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윗집이 밤에도 너무 시끄러워. 늦은 거에 대한 변명은 하지 마. 그 공연 어떻게 예약하는지 검색해봐야겠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어 문장들은 다 동사를 다르게 쓸 것 같고 다 관련이 없이 랜덤한 문장을 퀴즈로 낸 것 같지만 실은 이 모든 표현들을 기본 동사 make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연습해봐요. 기본 동사 make는 새롭게 만드는 거에 다 써요. 어떤 결과물을 의도하거나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상황을. 아니면 또 어떤 결과를 창출하거나 물건, 제품뿐만 아니라 시간, 소리, 말 이런 것들, 추상적인 것도 만들어낼 때 다 쓰는데요. 첫 번째, 너가 나에게 시간을 좀 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I want you to make time for me.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시간을 내다, make time. 제가 아까 make에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의도하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너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그 본인의 바쁜 상황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make time이라고 하는데요. 너에게 그런 걸 원한다이기 때문에 I want, 나는 원해요. you, 너가 앞으로 무언가를 할 것을, to에는 미래 느낌이 있어요. you to, 그리고 시간을 만들다, make time, 이 표현 딱 쓰면 되고 날 위해서, for me 이렇게 문장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때 살짝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make some time for 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시간을 내달라. 시간 좀 내줘. 이 좀에 해당되는 게 some이거든요. Okay, let's make some time. Okay, let's make some time. 두 번째, 우리 여기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지저분하게 하다를 make 동사로 말을 하는데요. make a mess 이렇게 말을 해요. mess, 이게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결국 창출해낸 거, 만들어낸 거, 그리고 그런 한 번의 지저분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도 붙여요. make a mess. 그래서 우리가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라고 할 땐 we should not make a mess here. 여기까지 붙이면 돼요. 이 문장도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We should not make a mess here. 한 번 더. We should not make a mess here. Don't make a mess. Don't make a mess. 3번. 내가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을까? 좋은 인상을 심다도 결국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걸 내가 만들어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make를 쓰고요. 그리고 좋은 인상이 영어로 a good impression 이라고 해요. 그래서 make a good impression.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기 때문에 can I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Can I make a good impression? 그리고 그 인터뷰 안에서 in the interview. 우리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make a good impression in the interview? 한 번 더. Can I make a good impression in the interview? I really want to make a good impression. I really want to make a good impression. 4번.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 제안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make a suggestion 이라고 해요. 제안하는 것도 결국 어떤 나의 의도대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make a suggestion. 어떤 제안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고 그대로 하게끔 하는 거죠. Can I make a suggestion for you? 이렇게 해도 되고요. Can I make a suggestion to you? 둘 다 가능해요. 널 위해 해도 될까? 너에게 해도 될까? 둘 다 되거든요. 우리 하나씩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make a suggestion for you? 이번에는 to로 말해볼게요. Can I make a suggestion to you? 그래서 suggestion, 제안이라는 이 단어 make 기본 동사에 붙여서 이제 하나 제안하는 거니까 make a suggestion 이렇게 말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I'll make a suggestion. I'll make a suggestion. 5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변화를 주다라고 해서 주다라는 give 쓰지 않고 새롭게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make로 말을 해요. 그래서 make a difference라고 하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make a change 이것도 가능해요. change, 바뀌는 그런 상황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We need to make a difference 이렇게 말해도 되고 We need to make a change 이렇게 말해도 돼요. difference, 이게 차이를 만들다 라서 좀 더 change보다는 이거를 바꿨을 때 좀 굉장히 대대적으로 좋아지는 큰 거에 좀 더 많이 쓰고 change 좀 더 작은 거에 많이 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같이 말해볼게요. We need to make a difference. 이번에는 change로 말해볼게요. We need to make a change. I need to make a change. A change. I need to make a change. A change.
6번. 윗집이 밤에도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시끄럽다고 할 때도 make로 말을 하는데 제가 아까 make는 추상적인 거 만들어낼 때 다 쓴다고 했죠. 그래서 소음을 만드는 것도 make로 말을 하고요. 소음이 영어로 noise이기 때문에 make noise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는 계속 make 하고 붙였는데 여기는 없죠. 그냥 make noise. 만약에 이때 make a noise라고 하면 한 종류의 소리에 소음을 내는 거예요. 뭐 계속 쿵 이런 소리. 그리고 make noises 뭐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꾸면 그거는 여러 종류의 소음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종류의 소음, 여러 종류의 소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시끄럽게 만든다. make noise라고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런데 좀 이게 작은 소음인지 아주 큰 소음인지 구분해서 쓰긴 해요. 그래서 make too much noise라고 하면 너무 시끄러운 그런 소음을 내는 거고 make a little noise라고 하면 좀 적당한 작은 소리의 소음을 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윗집은 영어로 my upstairs neighbors 이렇게 말을 해요. upstairs, up 위로 올라가는데 stairs 여러 계단 밟고 올라가면 윗집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이웃들이기 때문에 neighbors까지 붙여서 my upstairs neighbors make too much noise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하니까 too much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밤에는 at night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My upstairs neighbors make too much noise at night. 한 번 더. My upstairs neighbors make too much noise at night. Am I making too much noise? Am I making too much noise? 7번. 늦은 거에 대한 변명은 하지 마.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변명을 하는 것도 어떤 말을 결국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make와 함께 써요. make 그리고 뒤에 변명이란 뜻으로 excuses 이렇게 말을 해요. make excuses. 그리고 이때는 또 뒤에 s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보통 변명을 할 때 이것저것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excuses 이 형태로 많이 써요. 만약 make an excuse라고 하면 딱 하나의 변명만 정확하게 할 때 그걸 강조하면서 쓰는 건데 보통은 그냥 make excuses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할 땐 don't make excuses 이렇게 하면 돼요. Don't make excuses. 변명하지 마.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내도 말이 되긴 하는데 늦은 거에 대한 변명은 하지 마 이기 때문에 about being late. 대한이 영어로 about 이잖아요. 그래서 don't make excuses about 이라고 하고 뭐에 대한 걸 변명하지 말라라고 하면 되는데 늦은 상태가 be late 이라서 나 늦었어가 I am late 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about 다음에 말을 할 때는 be late 아니고 being late 이렇게 ing로 바꿔야지 늦은 것에 대한 변명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about being lat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Don't make excuses about being late. 한 번 더. Don't make excuses about being late. Don't make excuses. Don't make excuses. 8번 마지막인데요. 그 공연 어떻게 예약하는지 검색해 봐야겠어. 여기서의 핵심은 예약하다인데 예약하는 것도 make로 말을 해요. 이거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요. make a reservation 이라고 하면 돼요. reservation 이게 예약인데 make와 함께 쓰면서 그런 상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make a reservation. 그리고 검색하다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할지 궁금한 분들 있을 것 같은데 look up 이라고 해요. look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건데 up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 하나를 끄집어 올리는 느낌 그런 게 검색하다죠. 그래서 I need to look up how to make a reservation 어떻게 예약하는지 그리고 그 공연을 위해서 for the show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I need to look up how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show 이렇게 이제 덩어리별로 말하려고 하면 되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 need to look up how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show 한 번 더. I need to look up how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show. Did you make the reservations for the chair rentals? Did you make the reservations for the chair rentals? 여러분, 여행 간다 영어로 뭐죠? 지금 go to trip 떠올렸죠? 이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틀린 표현이에요. 여행 간다는 말 우리가 워낙 자주 쓰고 또 굉장히 영어로 간단할 것 같지만 의외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o to trip 아니고 go on a trip 이라고 해야 돼요. go on a trip.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 맞다 나 이 표현 알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알겠네 이런 분들도 있죠. 오늘 저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앞으로 틀리지 않고 무의식 중에 나올 거예요. 첫 번째, go to 다음에는 도착 장소가 나온다. to의 뜻이 뭐죠? 쪽으로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려는지 to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도착 장소가 나와야 돼요. go to trip 이라고 하면 여행 쪽으로 가다인데 우리가 여행 쪽으로 갈 수 없죠.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행을 가려고 뭐 하와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다른 도착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go to Boston처럼 보스턴으로 가다, 그쪽으로 가다 이렇게 뒤에 구체적인 지명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 보스턴으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부모님 없이 혼자서 그렇게 해외에 나간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공항을 경유해야 됐는데 어디 쪽으로 가는 거냐, 최종 목적지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중간중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I'm going to Boston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I'm going, 저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to Boston, 보스턴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 이제 성인분들은 오전에는 출근하고 밤에는 이제 자러 가잖아요. 그래서 go to work 이게 회사 쪽으로 가다, 결국 출근하다란 뜻이고 go to bed 이게 결국 침대 쪽으로 가다, 자러 가다라는 뜻이 돼요. 이 두 가지가 go to를 이용해서 말하는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 한다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었는데 한 2년 하다가 지금 헬스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일주일에 2번씩 가고 있어요. 이럴 때 go to the gym 이렇게 말을 해요. 헬스장으로 가다 이게 나 헬스 다녀, 나 운동하러 다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go to the gym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헬스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제가 회사 근처에 엄청 큰 약국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사러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약국 간다라고 말할 때도 결국 거기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go to the drugstore 이런 식으로 go to 다음에 그 목적지만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go to 다음에는 장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go to trip은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trip 동사로 여행하러 가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 여행하다면은 솔직히 말 되잖아요 선생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trip 이거는 명사로만 여행이라는 뜻이 돼요. trip을 동사로 쓰면 그거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go to trip 이게 만약에 동사다? 발을 헛디디러 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명사만 되는데 여행 쪽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go to trip 앞으로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거 go on 다음에 여행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말한다. on 이 단어에는 불이 딱 켜지듯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스위치에 on, off라고 적혀 있죠? 불 켤 때 on 누르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로 떠나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여행, 출장, 휴가, 투어, 소풍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go to trip 아니고 go on a trip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행을 가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여행을 떠나는 걸 말하기 때문에 go on a trip 이렇게 어도 붙여서 말을 해요. 이 문장 말할 수 있으면 출장 가다도 말할 수 있겠죠. 출장이 영어로 a business trip 이거니까 go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go on 다음에 붙여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trip이라는 여행이라는 단어는 뭐 몰디브나 하와이나 이런 데서 편히 좀 쉬면서 휴양하는 그런 여행도 포함하고 막 유럽 같은 데 막 걸으면서 관광하러 다니고 그런 관광, 투어 여행도 포함을 해요. 휴양 같은 여행을 떠날 때는 보통 go on a vacation 이렇게 vacation, 휴가라는 단어를 쓰고요. 휴가를 떠나다죠. 그리고 go on a tour 이라고 하면 투어를 떠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친구에게 너는 바다로 휴가 가는 게 좋아? 아니면 투어 가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Do you prefer going on vacation at the beach? or going on a tour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행보다는 좀 짧지만 소풍을 가는 것도 특별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Go on a picnic처럼 go on 다음에 한 번의 소풍이라는 뜻의 a picnic 붙이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 나들이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영어로는
During the Chuseok holiday, I'm planning to go on a picnic with my family to a nearby park. 이런 식으로 go on a picnic 넣어서 말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왜 go to trip이 틀렸는지 알겠죠? 앞으로는 go to trip이라고 하지 마시고 go to 다음에는 목적지, 장소를 말해야 하고요. 그쪽으로 간다는 뜻으로요. 그리고 go on 다음에 이벤트를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행 가다는 go on a trip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혹시 산책하러 가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You want to go for a walk? Yeah, let's go for a walk. go for a walk라고 해요. 그런데 원어민들이 go walking 이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And so we try to go walking. I really need to get some new shoes so I can go walking. go for a walk, go walking. 이 둘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전에 수영하러 가다라고 검색해보면 go for a swim, go swimming 이 두 개가 다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어민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o for a walk 이거는 한번 가볍게 산책하러 갈 때 써요. go 이게 가는 건데 for 이게 뭐뭐를 위해서란 뜻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가벼운 목적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on은 한 번을 뜻하고 walk 이거는 명사로 걷기, 산책이에요. 한 번의 산책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냥 가볍게 경치도 보고 날씨도 느끼고 하면서 다녀오는 산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go walking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액티비티로서 걷기 운동을 하러 가는 느낌이 있어요. ing가 붙은 다양한 활동, 액티비티를 말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냥 지금 한번 잠깐 산책 나갔다 오겠다 이런 뉘앙스에서 말을 한 게 아니죠. 이 둘은 이렇게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결국 산책하다, 걷기 운동하다 비슷한 말이다 보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대체해서 쓸 수 있고요. 원어민들은 go for a walk 이 표현을 훨씬 더 자주 써요. 그럼 go for a swim, go swimming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go for 다음에는 가벼운 목적을 말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물놀이하러 수영 다녀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go swimming 이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취미로 수영 배우거나 그 운동,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가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우리가 살면서 나 어디 간다라고 말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먼저 첫 번째 가벼운 목적으로 나갈 때는 go for을 이용해서 말하세요. 여러분은 드라이브 좋아하세요? 한번 드라이브 하러 간다라고 할 때 go for a drive라고 하면 돼요. go for a drive 저는 머리가 좀 복잡할 때 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드라이브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어로는 I like to go for a drive to clear my head 라고 해요. clear my head 머리를 clear 식히기 위해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I like to go for a drive 드라이브 가는 걸 좋아한다.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 술 한잔 하러 갈까?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식사하러 갈까? 이것도 그런 가벼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라서 go for a coffee, go for a drink 이 drink는 음료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은 술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o for a meal 이렇게 말하면 식사하러 가다라는 뜻이 되고요. 퇴근은 한 잔, 콜? 퇴근은 한 잔 마실래? 이런 것도 after work, let's go for a drink. 두 번째, 액티비티를 하러 갈 때는 go 다음에 ing를 붙여 쓰세요. 여러분은 달리기 좋아하세요? 이 달리기를 영어로 running, jogging처럼 말할 수 있죠. 이미 ing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go 다음에 바로 붙여 쓸 수 있어요. go running, 달리기 하러 간다. go jogging, 조깅하러 간다. 이렇게 go 다음에 ing 형태로 말할 땐 제대로 운동으로서 하는 느낌, 취미로서 규칙적으로 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저는 달리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못하기도 하고 그냥 그 달리기 시합 보면 맨날 꼴찌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제가 네덜란드 여행 갔을 때 주변 풍경이 너무 예뻐서 정말 아침에 마음 먹고 조깅을 하러 나갔었어요. 그때 제가 아침에 조깅하러 갈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영어로는 Wanna go jogging with me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요. Wanna go jogging? 이런 식으로 go jogging. 그때 이제 열심히 막 jogging 했던 생각이 나고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액티비티는 캠핑 또 스키인 것 같아요. 이것도 go 다음에 ing 형태로 go camping, go skiing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go 다음에
ing 형태로 붙여 말을 하기만 하면 되고요. 나 캠핑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 뭐 좋은 장소 좀 추천해 줄래? 이렇게 말을 할 때는 I wanna go camping. Could you recommend some good places?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I wanna go camping. Could you recommend some good places? 그 밖에도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go climbing, 암벽 등반하러 가다, go bowling, 볼링 치러 가다,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snorkeling, 스노클링 하러 가다처럼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가볍게 한번 다녀올 땐 go for a 다음에 단어 붙여서 말하면 되고 활발한 액티비티를 하러 간다라고 할 땐 go ing로 말하면 되죠. I'm around. I'm around. I'm around. 방금 원어민이 뭐라고 했죠? I'm around. 해석 잘 됐나요? 영어에는 이렇게 I am 같은 비동사 다음에 단어 하나만 달랑 쓰는 경우가 많아요. I'm in, I'm out, I'm up, I'm down. 미드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총 7개 정도 있거든요. 오늘 저와 싹 정리해두면 앞으로 평생 영어 할 때 편해질 거예요. 첫 번째, I'm in.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이 문장을 종종 썼는데요. 룸메이트가 내일 켈리랑 쇼핑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I'm in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도 낄래, 나도 같이 할래 이런 뜻이 되겠죠. in의 뜻이 안이다 보니까 너가 하는 그 활동 또는 너네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결국 이게 나도 하겠어라는 뜻이 되겠죠. Who's in? I'm in. I'm in. I'm in. What the hell? I'm in. 두 번째, I'm out.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대사가 나왔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이언맨이 인공지능 비서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누구누구에게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맨은 그 사람과 통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I'm actually out 이렇게 표현을 해요. I'm actually out. 나 실은 나간다. 나갔어. 안 해. 통화 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m out 같은 경우는 나 끼지 않을래. 나 그냥 나갈게. 나 안 할게. 이런 뜻이 돼요. Agent Coulson of S.H.I.E.L.D. is on the line. I'm not in. I'm actually out. 세 번째, I'm up.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술 마시다가 이렇게 깜빡 존 거예요. 그때 나 자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깨어있어.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가족이 막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그때 나 지금 일어나 있거든. 나 일어났어. 이런 느낌이 바로 I'm up 여기에 있어요. up이니까 누워있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I'm up. I'm up. Trevor, get up. I'm up. I'm up. I'm up. Okay. 네 번째, I'm down. 이거는 무슨 뜻인지 예측이 되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죠? 좋아, 콜?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I'm down. 좋아, 할게. 이런 건데 down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려가다라는 뜻이죠. 나 자신의 의견을 꼿꼿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굽히고 그 사람의 의견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너가 말하는 대로 할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m down to do whatever you need. So are you down? I'm down. 다섯 번째, I'm away. 이거의 뜻도 맞춰보실래요? 제가 전에 가족들과 여행 중이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는 한번 전화하면 수다 떠느라 한두 시간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나 지금 멀리 와 있는데 내가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I'm away 이거예요. I am, 나의 상태가 away,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뒤에 계속 부사 붙여가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영어로 말을 한다면 I'm away right now. Can I call you back?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휴가를 갔거나 해서 저 이번 주 부재 중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I'm away. 내가 멀리로 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And I miss the people here when I'm away. 여섯 번째, I'm off. 이 문장은 언제 쓸까요? 제가 영어 말하기 왕초보 시절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가 좀 너무 길어지면 당이 막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전략으로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나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이제 뜨고 대화를 끝내곤 했거든요. 그때 I gotta go, 나 가야겠어. 이거 말고
Well, I'm off. 이것도 많이 썼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알겠죠? I'm off. 나 이제 갈게. 이런 뜻이에요. off니까 이게 떨어지다란 뜻이잖아요. 친구들과 붙어 있다가 이젠 떨어지면서 나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Well, I'm off. 마지막, I'm around.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영상 처음에 제가 물어본 문장이었죠. G.O.D 노래 중에 딱 이 표현을 잘 보여주는 가사가 있는데요. 내가 힘들 땐 내게 기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너가 힘들 땐 너의 곁에 항상 내가 있어. 그런 느낌이 I'm around 이거예요. 내가 around, 너의 주위에 있다는 거죠. 혹시 사람 필요하면 제가 늘 곁에 함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했던 거예요. You know, if you need people, I'm around.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7개 기본 동사 표현을 모든 문장 구조 그리고 발음까지 유창하게 지키면서 점점 더 확장해서 1분 영어 말하기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 영어 공부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네,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